그러면 MRI에서는 고자장을 만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느냐?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또는 오른나사 법칙을 이용을 합니다.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또는 오른나사 법칙은 다른 게 아니라 도선의 전류를 흘리면 오른손 엄지로 전류의 방향을 가리킬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도선을 둥글게 말면 자기장을 수평으로 꺾을 수가 있고, 이것을 여러 번 감아서 솔레노이드 타입으로 만들면 결국 각 도선의 자기장이 합산되어 강력한 자기장이 형성되죠. 이것을 응용한 것이 MRI에서 주 자기장을 만드는 방식이며, 현재 상용화된 하이필드 MRI는 전부 이 솔레노이드 타입입니다. 즉 하이필드 MRI는 니오비움 티타늄 코일을 솔레노이드 타입으로 원통에 둘둘 감아 전류를 흘려 자장을 형성시키는데, 이때 자장의 세기는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여 코일을 계속 감을수록 자장의 강도와 균일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상온에선 전류를 흘리면 저항이 생겨 자장의 강도를 일정 수준 이상 못 올리니까 엄청나게 자장을 올리기 위해 저항이 없는 초전도 상태가 필요한 거고, 그 초전도 상태를 만들기 위해 코일을 감은 원통에 액화헬륨을 채우는 것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73도까지 온도가 내려가고, 그 온도에서 니오비움, 티타늄은 초전도 상태가 되니까 전류를 흘리면 헬륨이 기화되어 퀸칭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영원히 영구 자석화되어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여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과연 어느 정도이냐? 보통 1.5 테슬라에서 3.0 테슬라의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가 되어야 인체 내 수소가 정렬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자장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나침반을 움직이는 지구자장과 비교해 봤을 때 평균 지구자장이 0.5 가우스니까 지구자장의 3만 배에서 6만 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고자장을 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장이 증가할수록 잉여액이 증가하여 신호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하여튼 이렇게 무식할 정도로 고자장을 쓰다 보니까 MRI는 세이프티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MRI 장치 안에 금속물질이 들어가면 고자장으로 인해 금속물질이 날아가 벽돌을 깨버릴 정도의 엄청난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만약 저 안에 환자가 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MRI는 세이프티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여튼 정렬해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보다도, 아니 세이프티는 중요합니다. 수소를 정렬시키는 주 자장의 단위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초기에는 프레드리 가우스의 이름에서 따와 가우스라고 불렸고 표기를 G라고 했죠.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자장의 세기가 커지는 바람에 0이 많아지니까 가우스라는 단위가 불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는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에서 테슬라의 T를 따와 사용하고 있으며 표기는 T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리하면 주자기장의 단위는 가우스와 테슬라이고, 그 외에 웨버 퍼 킬로그램과 미리테슬라 퍼 센티미터를 쓰기도 하며 1테슬라는 만 가우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강력한 자장 안에 수소가 들어가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추가적인 흔들림인 세차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당연히 의문이 생기겠죠. 자장 속에 들어갔을 때 왜 스피는 세차 운동을 하느냐? 우선 세차 운동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차 운동은 팽이 운동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팽이는 그냥 서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세우자마자 중력에 의해
곧바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전하는 팽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팽이 자체가 스스로 도는 이 회전 관성 때문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중력에 평행하게 회전하는 팽이는 꼿꼿이 서서 흔들림 없이 제자리에서 회전하지만 회전축이 조금이라도 기울어지게 되면 중력에 의해 회전력이 생기면서 빙글빙글 돌게 되는 세차 운동을 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핀도 팽이와 같이 회전축의 방향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세차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력 때문은 아닙니다. 그럼 스핀은 왜 세차 운동을 하는가? 앞에서 스핀은 하나의 막대자석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자기장에 걸치게 되면 힘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자기장이 엄청 균일하여 자석의 SN 방향이 자기장의 흐름과 평행할 때는 자석은 아무 흔들림 없이 회전할 수 있으나 자기장이 균일하지 못해 자석의 SN 방향이 어긋나게 되면 자석은 회전축이 기울어진 팽이와 마찬가지로 회전력을 받아서 세차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스핀이 도는 속도를 세차 주파수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차 주파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바로 수소의 자기회전비에 수소가 들어간 주자기장의 세기를 곱하면 되는데요. 굉장히 심플하죠. 참고로 이 세차 주파수는 맨 처음 발견한 게 라모였기 때문에 세차 주파수를 다른 말로 라모 주파수라고도 합니다. 하여튼 인체 내에 있는 특정 원소의 세차 주파수를 이 식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차 주파수를 계산하여 외부에서 계산된 세차 주파수와 똑같은 주파수를 가하면 비로소 공명이라는 것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대단합니다. 자, 정리하면 세차 주파수는 각 원소의 자기회전비와 각 원소가 들어간 주자기장의 세기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 수소의 경우 자기회전비가 42.6MHz/테슬라니까 자장의 세기가 1.5 테슬라일 경우 42.6 곱하기 1.5하여 64MHz 주파수를 외부에서 쏴주게 되면 공명이 되고 3.0 테슬라일 경우 42.6 곱하기 3.0 하여 128MHz의 주파수를 외부에서 쏴주면 공명이 된다는 것을 요 식과 함께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